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광명지회장 권오래입니다. 저도 참 운이 좋아가지고 맨발 걷기를 조금 일찍 알게 돼가지고 또 전도사 생활을 지금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길을 만들고 많은 분들한테 맨발 걷기를 권했는데 맨발 걷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은 효과들을 보셨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맨발 걷기 전도사가 돼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회장님께서 참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아침 편지라든가 이런 거 공부를 해보면요, 실제로 이거는 알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우리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 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나니까 제가 전에 어떤 효과를 봤던 것들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을 만큼 훨씬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페 활동을, 저희 네이버 본부에 카페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주로 이제 질문을 많이 올리시고 그러는데 잘못된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보면은 일부 회원님들이 뭐랄까 좀 맨발 걷기를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요령을 피운다든가, 또 아니면 접지 제품 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좀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맨발 하시는 분들에게 물건을 파는 건 좋은데 좀 엉터리 정보를 하면서 약간 공포 마케팅 비슷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실내 접지를 충분히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 실내 접지를 하면은 거기에 미세 전류가 흐른다든가 외부에서 강한 전압이 들어와 가지고 위험하다 하는 식으로 강조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접지 시설을 별도로 시공을 하게, 실내 접지를 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달면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은 쉽게 설득이 안 되고 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또 익명으로 들어오고 저는 신분이 노출된 상태다 보니까 사실 밤새도록 댓글 싸움을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 색을 내가지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식으로 하면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게 되고, 이미 다른 분들이 다 그걸 보고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효과를 또 못 보거나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보다는 선제 공격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이름은 저기 있습니다. 예, 맨발 걷기 바로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회장님께 상의를 드렸죠. 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했더니 회장님께서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한 1년 정도 오롯이 그냥 바쳐가지고 책 쓰기에만 거의 몰두하다시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깨달은 게 많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나름대로 욕심이 많아가지고 책 쓰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양이 많아서 편집 과정에서 또 추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렸는데 한 300여 페이지가 그래도 넘어요. 조금 죄송스럽게 회장님이 쓰신 더 훌륭한 책들보다도 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출판 규정이 좀 나름대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은 되는데, 일단 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걸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목차를 잠깐 찍어주시면 목차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것만 좀 잡아주시면 찍어주세요. 음성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장에는 맨발 걷기의 본질과 정체성을 좀 알아보는 거, 맨발 걷기가 정말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래야 지인들한테 권할 때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렇게 서론으로 다뤘고요. 2장에서는 맨발 걷기 실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왜 해야 되느냐, 꼭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맨발 걷기의 기본적인 효과나 맨발 걷기로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참
민감한 문제인데, 가끔씩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참고를 해주시면서도 맨발 걷기를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해서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뇨 있는 분들이 맨발 걷기 할 자신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지도하면서도 수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라고 권하면 당뇨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실제로 하셨고 그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 치유 원리라든가 뭐 또 치유 사례 의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들을 다뤘고요. 3장에서는 기본 맨발 걷기에 대한 기본 이론과 3대 효과를 중심으로 가볍게 훑어봤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많은 맨발 걷기 책들이 이론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효과 중에 지압 효과, 접지 효과, 아치와 발가락 운동 효과에 대해서 좀 깊이 봤고요. 더 중요한 게 좀 전에도 회장님께서 알려주셨지만 바른 걸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했고 또 유의사항, 사소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 같은 것들, 장소는 어떤 데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4장에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카페에서도 늘 논란이 되는 게 접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접지의 기본 개념이라든가, 실내 접지의 그 기본 상식, 또 생활 속에 어떻게 접지를 활용해가지고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가, 다양한 접지 방법 같은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5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교육인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숨겨지는. 잘못된 고의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오류 정보를 나열하고 나름대로 단답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달아서 오답 노트 형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맨발 걷기 관련해서 10배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한때 돌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걸 좀 살펴봤고요. 기타 이제 접지용품 과장 광고라든가 이런 거 주의하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뤄왔습니다. 6장에서는 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듯이 치유를 위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치유 효과가 크고 작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하고 치유를 방해하는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7장에서는 치유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들, 또 알아야 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꼭 해야만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면은, 나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건데요. 명현 반응하고 부작용의 그 구분하고 대처법에 대해서 썼는데, 사실상 명현 반응과 부작용의 구분은 두부 잘라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인정하지를 않고, 하지만 또 한의학에서는 인정하는 건데, 나름대로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뤄봤고요. 또 사람마다 다른 치유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현대병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신발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신발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봤고, 기존 신발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약물 복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다뤄봤습니다. 8장에서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아까 어떤 분도 약간 발이 아프셨는데 그것이 이제 족저근막염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뒤꿈치가 튼다든가, 그 다음에 발목 부상이 생긴다든가, 발목 부상은 사실 맨발로는 거의 안 생깁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생긴 건데, 그렇더라도 발목 부상의 어떤 원인과 치유에 대한 방법, 발가락 골절이라든가, 또 흔히들 카페에서도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발바닥에 그 물집하고 굳은 살, 진운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바른 걸음을 걸으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의 어떤 무지와 오만 때문에 자연 치유를 좀 안다는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생각에서 무지와 오만이 빚은 그 어떤 실패, 개인적인 실패담을 좀 적어봤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1월 12일 날 소천하셨는데 오랫동안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3년 동안 집에서 돌봄도 했는데 그때 제가 맨발 걷기를 좀 더 지금만큼이라도 알았으면 어머니가 좀 더 건강이 악화되지 않고 좀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한 후에 동안의 아픔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부끄럽지만 뼈아픈 실수를 고백을 했고 어머니의 치매 경과를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거기서 깨달은 거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것들을 그 치매 치유의 어떤 치유와 예방의 어떤 비법이랄까 비법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치매 관리요법. 전국에 지금 100만이 넘는 치매 환자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돌보는 치매 돌보미들 대부분 이제 가족들인데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사시는데 그분들에게 치매 치유의 어떤 희망의 불씨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보너스 성택인데요. 우루 제가 그 약초캐기서부터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이제 자연치유를 공부를 하면서 터득했던 거 좀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체요법 또는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돈이 한 푼도 안 들면서 진짜 효과가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맨발과 접지, 맨발 걷기 접지와 결합을 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은 것들을 나름대로 추려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면은 이것이 다 모든 분들에게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자신에게 맞아서 효과를 보신다 그러면은 대박이야 하는 소리 아니면은 우연히 또 산삼을 캐신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자체별 그 맨발길 현황과 그 맹국본의 앱을 갖다가 소개하는 부분들을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책을 써봤는데 이 책이 좀 잘 나가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익혀져서 지금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시고 치유 효과를 봤으면 하는 희망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책을 나름대로 자비를 좀 투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만 원 투여해가지고 찍은 책 중에 절반 정도를 이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 제가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려서 쓰실 수 있게 하고 제 나름대로 쓸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 김치국부터 마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세가 좀 나온다면 나머지는 다 역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 생명 살리기 맨발 걷기 국민운동을 이렇게 보급하는 데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실 것이 혹시 관심 있다면 한번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은 주변 지인들에게 권하시면은 좋은 책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해봤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예. 네.